철학 편지 볼테르 지음. 오늘 살펴볼 고전은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철학 편지입니다. 볼테르의 본명은 프랑수아 마리 아루에라고 합니다. 1694년 파리에서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나 예수회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1718년 비극 오이디푸스로 큰 성공을 거두고 이때부터 볼테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1726년 한 귀족 청년과의 다툼으로 인해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되는데 영국 망명의 조건으로 곧 석방되었고 동시에 프랑스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에 환멸을 느꼈다고 합니다. 3년간 영국에서 견문을 넓히고 다시 프랑스에 돌아와 철학 편지를 출간합니다. 그러나 체제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금서 조치를 당합니다. 원제목은 영국에 관한 편지입니다. 볼테르는 반교회 운동의 지도자로서 권력과 광신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테르의 철학 편지를 선정한 이유는 철학과 종교를 헷갈려하는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한두 명을 만나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과 이스마엘도 구분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모습을 당시 볼테르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편지 퀘이커 교도에 관하여의 실린 글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자기 종파에 유리한 성서 서너 구절을 제멋대로 해석했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수백 개의 구절들이 있다는 사실은 깡그리 잊어버렸다. 나는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광신자와 싸워봤자 전혀 득될 게 없으니까.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성경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볼테르의 말처럼 기독교인들은 간혹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편지 장로교에 관하여의 일부 내용입니다. 주일에는 이래서도 안 되고 즐겨서도 안 된다. 이것은 가톨릭보다 2배나 엄격한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 런던에는 오페라도, 연극도, 음악회도 없다. 카드놀이도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신사라고 불리는 지위 높은 사람들만 주일에 카드놀이를 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러 가거나 술집이나 환락가에 간다. 성공회와 장로회가 영국의 양대 지배 종파이기는 하지만 여타 종파도 들어와 잘 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종파의 목사들은 대부분 얀센파가 예수회를 단죄할 때처럼 격렬하게 서로를 증오한다. 만일 영국에 한 가지 종교만 있었다면 그 횡포가 대단했을 것이다. 만일 두 가지가 있었다면 서로 목을 따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30개가 있기 때문에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낸다. 우리나라 국민 또한 대부분 하나의 종교로만 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부지하고 가난한 국민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온갖 분쟁과 폭력, 범죄와 굶주림이 끊일 날이 없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대륙 대부분 나라들의 공통점은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유일신을 믿는 국민이 10명에 8, 9명은 됩니다. 대한민국은 영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와 독일 같은 선진국처럼 무종교인이 많은 나라 중 하나라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아홉 번째 편지 정부에 관하여 중에서 일부 글을 옮겨보겠습니다. 영국 정부 내에 멋진 융합, 즉 서민과 귀족과 국왕 간의 조화가 항상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타민족에게 예속되었다. 로마인, 색슨인, 덴마크인, 프랑스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정보광 윌리엄은 철권으로 영국을 통치했고 동방의 군주처럼 새로운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 그는 영국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녁 8시 이후에 불을 피우거나 빛을 밝히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고 했다. 이 이상한 금지령을 통해 야간 집회를 막으려 한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권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시험해보려고 한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발트의 연안에서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몰려온 야만인들은 신분제 의회의 관습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더욱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신음했을 뿐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과 영국을 침략한 이 야만인의 우두머리들은 군주가 되었고 그들의 수하 장수들은 종국지의 땅을 나눠 가졌다. 그때부터 변세 총독, 영주, 제후 같은 작은 복군들은 백성들을 수탈하느라 국왕과 경쟁했다. 이 모습은 마치 비둘기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맹금떼가 독수리 한 마리와 싸우는 형상이었고
백성들은 한 명의 주인 대신 100명의 폭군을 만난 셈이었다. 이윽고 사제들도 수탈에 가담했다. 갈리아인과 게르만인, 영국인들은 예로부터 드루이드 승려들과 마을 우두머리들의 지배를 받았다. 그 시절의 제후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두머리들은 그 후에 나타난 패거리들보다는 횡포가 덜했다. 드루이드 승려들은 신과 인간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법을 만들고 파문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 고트족과 반달족 지배하에서 기독교 주교들은 드루이드 승려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 권한을 차츰차츰 이어받게 되었다. 교황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편지, 도서, 수도사들을 동원해 국왕들을 떨게 만들고 폐위시키고 암살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돈이란 돈은 다 긁어갔다. 마치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과 성직자들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럽이나 대한민국이나 정치인과 성직자의 본질은 바뀌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번에는 12번째 편지 베이컨 대법관에 관하여의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훌륭한 것은 오늘날 가장 적게 읽히고 가장 쓸모없는 것이다. 바로 노붐 오르가눔. 이 책은 새로운 철학의 정립에 비계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데 건축물이 어느 정도 세워지자 비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베이컨 대법관은 자연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이르는 길을 알아내어 방향을 제시했다. 일찍이 그는 대학에서 철학이라 부르는 것을 경멸했으며 인간 이성의 완성을 위해 세운 대학들이 오히려 이를 망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했다. 볼테르는 베이컨과 로크, 그리고 셰익스피어와 뉴턴 등의 철학자와 작가 등을 언급하며 영국의 우수한 정치와 철학, 문화를 칭송합니다. 자신의 조국 프랑스와 비교하면서 말이다. 당시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어느 정도 시민에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자유가 주어져 있었고 프랑스는 여전히 전제 정치로 문화와 예술에 대한 통제와 압박이 심했습니다. 프랑스의 군주와 성직자들은 소불이 권력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대중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볼테르의 철학 편지가 금서 조치를 당했지만 아름아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볼테르의 글을 읽어서였을까요? 60여 년 후 드디어 프랑스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고전 볼테르의 철학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